저는 평생을 오직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0년이 넘었죠. 가난했지만 손에 물 마를 날 없을 만큼 뼈 빠지게 일하며 아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저 하나쯤 굶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늘 아들 앞에서는 웃음을 보였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제가 늙고 병드니 그 아들이 돌연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며 돈 문제를 들먹이며 변해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제 자식에게 당한 배신의 순간을 낱낱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아들 이준호는 겉으로 보기엔 늘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효자다, 든든하다, 그런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아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싸늘하게 식고 말끝이 뾰족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술기운을 잔뜩 안고 들어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현관에 철컥 울렸고 코끝에선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목소리는 풀려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부엌에서 국을 데우며 물었습니다. 저녁 먹었냐? 국이라도 데워줄까? 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혼자 집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원 들어가셔야 돼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냄비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는데 그 소리조차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직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벌써 날 요양원에 쳐넣겠단 거냐?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은 양손을 휘저기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괜히 흥분하지 마세요. 요즘 요양원 시설 엄청 좋아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상주에 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말끝마다 억지 웃음을 붙였지만 그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기색은 없고 오히려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빛이었죠. 저는 일부러 웃어 넘겼습니다. 됐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누가 날 요양원에 넣는다고 해도 내 두 발이 성한 이상 못 간다. 아들은 대답 대신 에휴 하고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에 쿵 박혀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부엌에 서 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재산 정리되면 우리 숨통 좀 트일 거야. 대출도 갚고 애 학원도 보낼 수 있고 이제 좀 살만해지겠다.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제 손에서 숟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부엌 가스불 위에서는 국물이 끓어올라 넘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불을 끄지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아 두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래, 역시 그거였구나. 아들이 요양원을 말한 이유가 결국 재산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제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내색할 순 없었습니다. 그저 국자를 꽉 움켜쥐고 숨을 고르며 버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척들 모임이 열렸습니다. 명절마다 얼굴을 보던 자리였죠. 아들은 그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잔을 들며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모시기엔 힘이 벅차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나쁜 아들 같아 보여도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순간 모임 자리가 술렁이었습니다. 이모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 그러더라. 요양원도 시설 좋다잖아. 삼촌도 술잔을 돌리며 거들었습니다. 준호가 효자네.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거지. 나이 들면 다 그렇게 해야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이 덜덜 떨리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효자? 효자라니. 내가 알던 준호는 이제 없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두 발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발을 헛디딜 뻔하기도 했습니다. 밤하늘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내려앉아 제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나를 돈으로만 계산한다는 사실, 그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건강을 핑계로 삼더니 이제는 대놓고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요양원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와 아내도 직장에 매달려 있다 보니 어머니를 챙기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 말에 제 손에서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가 짐이란 거냐? 아들은 얼굴을 굳히더니 억지로 웃음을 띠고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혼자 지내시다 큰일이라도 나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요양원은 어머니께도 이롭습니다. 그 말투 속엔 배려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하루는 전화를 받다가 제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원장님. 어머니 방 있죠? 아, 예약 가능하다고요? 네, 조만간 계약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저희도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말끝에는 무심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낮에 잠시 시장에 다녀와 현관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이상했습니다. 제 방 안에서 서랍 열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자 아들이 제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통장과 도장, 집문서가 든 봉투가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들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혹시 중요한 서류가 정리 안 된 게 있을까 봐 제가 좀 챙겨드리려 했습니다. 저는 비수처럼 차가운 말이 목구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챙기는 건 내 서류가 아니라 내 재산이겠지. 내가 다 안다.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십니다. 저는 그냥 혹시 몰라서. 하지만 손끝은 아직도 봉투를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들이 한술 더 떴습니다. 이번에는 친척 대신 동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이웃 3명을 앉혀두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 언제 사고라도 나시면 어쩌죠? 저도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요양원 모시는 게 최선 아닙니까?
이웃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다 그러더라. 어머님, 연세면 혼자 계시긴 힘들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이 나를 사람들 앞에 세워 마치 본인이 효자인 양 포장하는 꼴이 참담했습니다.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언젠가 너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주마.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장롱 속 깊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남겨준 땅 문서. 제가 장사하며 몰래 모아둔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집 한 채와 연금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저는 서류를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까지 욕심을 부리나 보자. 내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끝까지 숨기고 준비해 두겠다. 며느리가 또다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던 날, 저는 결국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내 뜻은 안중에도 없는 거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평생 어머니 곁을 지켜드릴 순 없잖아요. 그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그 속내는 마치 빙 둘러 대놓고 재산을 정리해라 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용히 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내 결심을 말해야겠다.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철 지난 이불 밑에 넣어두었던 두툼한 봉투와 서류철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눈이 동그래지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죠?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그 위를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네가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집 한 채와 내 연금이 전부라 믿고 있겠지. 하지만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단다. 아들은 당황한 듯 얼굴빛이 변하더니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땅 문서, 예금 통장, 보험 증서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를 요양원에 넣겠다고 할 때부터 난 이미 결심을 굳혔다. 이 재산은 절대 내 손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순간 아들의 손끝이 떨리며 서류를 붙잡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탐욕이 동시에 엉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십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혹시라도 준비가 필요할까 해서. 저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을 돌려봤자 소용없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했는지 이미 다 봤다. 그리고 들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봉투 속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빛이 점점 더 욕심으로 번져갔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더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왜 저희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 혼자 가지고 계셨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네가 진심으로 효도하는 아들이었다면 내가 알아서 물려줄 마음도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 넌 탐욕만 가득하다. 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혹시라도 어머니가 불편하실까봐 제가 관리해 드리려는 겁니다. 요즘 사기도 많고 돈을 빼앗기는 일도 흔하잖아요. 그 말투는 여전히 존댓말이었지만 그 속은 이미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돈을 놓칠 수 없다는 집요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전문가 손에 맡겨야 해요. 준호 씨가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하잖아요. 괜히 혼자 관리하시다 잘못되면 재산이 다 날아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지키겠다는데 누가 감히 대신하겠다고 하느냐. 내 입에서 책임감이란 단어가 나오다니 참 우습구나. 아들의 얼굴빛이 붉게 달아오르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불신하시나요? 저는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아들 아닙니까? 당연히 제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해야죠. 저는 냉정하게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라서 더 못 맡긴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지켜봤으니까. 아들은 잠시 말을 잃더니 주먹을 불끈 쥐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흘러나왔고 눈동자는 계속 봉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라도 그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방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였습니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의 집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서류철을 품에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번개처럼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저를 다시 불러 앉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굳어 있었고 두 손은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깍지를 꼈습니다. 어머니,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재산 관리 혼자 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차라리 제 명의로 옮겨두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속내는 노골적인 양도 요구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얼굴을 바라보다 느릿하게 대꾸했습니다. 네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걱정하는 거겠지. 내 눈에 다 보인다. 아들은 얼굴빛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목 아닙니까? 그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욕심이 섞여 있었고 더는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그 자리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그래요. 이런 건 전문가인 준호 씨가 맡아야 합니다. 괜히 어머니가 들고 계시다. 잘못되면 저희까지 피해보는 거예요. 저는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내 입에서 피해라는 말이 나오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일해준 게 도대체 뭐였냐? 네가 원하는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줄일 뿐이구나. 수진의 표정이 굳으며 눈가에 짜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더 노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 서류철을 꺼내 들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괜히 두셨다가 어디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손을 꽉 붙잡고 서류철을 낚아채며 외쳤습니다. 내 손에서 절대 안 나간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들고 가려 하냐? 아들은 당황했지만 결국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완고하십니까? 저는 아들입니다. 이 재산 결국 제 것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미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요. 그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효도라는 가면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직접 탐욕스러운 본심이 흘러나온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제 딸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녹음 버튼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말 다 녹음됐어. 엄마 재산 욕심내는 거, 요양원 보내려는 거
다 증거로 남았어. 아들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도 눈을 크게 뜨며 손에 들린 휴대폰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딸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미영아. 이제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가나 더는 숨길 수 없겠구나. 아들은 우물쭈물하며 억지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순간 흥분해서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빛은 이미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재산을 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걸.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 계획을 새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상담실에 앉아 제 이야기를 차근히 털어놓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 대비해서 상속 신탁이나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철저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께선 이미 욕심을 드러내셨으니 법적으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오랜만에 시원한 바람을 맞은 듯 후련하게 뚫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서류를 정리했고 변호사와 함께 새 상속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평생 제 곁을 지켜준 딸에게,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준 손주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상징적으로 극히 일부만 남겼습니다. 그마저도 조건부로 제가 생전에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며칠 뒤 집에서 작은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식탁 위에 한 장의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아들은 긴장한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변호사와 함께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다. 아들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가족끼리 다 믿고 가면 되는 건데. 저는 차갑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믿음을 먼저 저버린 건 너희 둘이다. 내가 병든 사람도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닌데 살아있는 날부터 요양원에 넣겠다고 했지. 그 순간 너희는 자식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낯선 사람이 됐다. 아들은 손을 떨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말이 잘못 나온 겁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내 입에서 직접 들었다. 내가 내 재산을 노린다는 말. 그리고 내 아내가 원장님이랑 통화하던 것도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증거도 이미 충분하다. 그 순간 딸 미영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재산 결국 제 것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미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요.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너희는 내 재산에 손댈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는 단 한 푼도 손에 넣지 못할 것이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진 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순간 욕심이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들은 눈치를 보며 예전처럼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저를 피해 다니며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제 삶의 흔적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자부심처럼 자리했으니까요. 저는 어느 날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있어서 내가 버텼다. 내가 숨겨둔 걸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건 내 덕분이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돈이 아니라 엄마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의 전부니까요. 그 말에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받지 못한 위로를 딸에게서 비로소 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돈 앞에서 변한 아들이지만 나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다.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자식. 그 비극은 내 삶에도 찾아왔다. 하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기에 결국 나는 지켜낼 수 있었다. 진실한 마음만이 마지막까지 남는 유산이구나.